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 너무 오랜만에 들어서 너무너무 반가우시죠? 네. 이야 휴가 갔다 돌아왔어요. 아 근데 놀라운 거는 미국에서는 거리두기나 마스크를 전혀 착용하지 않아요. 아무도. 한국 사람들도. 네, 그래서 제가 오히려 하고 다니면 더 이제 주목이 되니까 저도 안 하고 다니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았고 한국에 돌아오지 않았는데도 미국에서 한국 비행기를 타자마자 바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그래야 입장하십니다. 하면서 한국에 이제 가는 거구나 마스크로 느끼게 됐어요. 정말 우리나라 정말 세계적인 분위기가 우리나라랑 기온이 완전 체감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 저는 이렇게 한국에서 여행 가신 분들은 그래도 아직도 쓰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런 분들 이제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거의. 본인이 뭐 너무 이제 만약에 걱정이 되시면 착용해도 무방한데 오자마자 PCR 검사했는데 음성이더라고요. 예. 그래도 그거 없어져서 그거 뭐야? 입국할 때 검사는 없어져서 아주 간편하게 잘 날아왔죠. 네. 정부가 아무래도 제가 미국 간 걸 알고서 바로 오기 직전에 그 속보를 탁 하나 날려주시던데요. 기쁜 소식을. 저한테는 기뻤습니다. 왜냐면 간편하니까 훨씬. 네, 맞아요. 돌아와서 PCR 했는데 음성이어서 너무 다행이었어요. 네. 그래서 당당히 나왔어요. 방송은.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저 뭐 항체가 있으니까. 그렇구나. 누구의 항체인데. 그러니까. 네. 슈퍼 항체가. 자, 그래서 오늘 방송을 진행하기 전에 참 지난주에 우리 남주현 기자님이 복귀를 해서 출연을 했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 오늘은 제가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반가워했다는 소리를 듣고 조금 섭섭하긴 했거든요. 예, 많은 분들이 또 댓글을 달아주시고 반가워하셨어요. 네. 사실 원년 멤버라서 또 많이 또 가끔씩 궁금해하셨는데 맞아요. 잘 무사히 이제 특파원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셨다가 하니까 너무 반갑고요. 네, 이제 여기 목동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할 때 또 잡아서 오겠습니다. 저랑 동기 기자예요. 잡아서 언니인데 잡아서 또 오겠습니다. 여러분 또 수시로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오늘 건강 상담 메일이 하나 왔는데 아직 조동찬 선배님이 좀 늦게 도착을 하셔서 저희끼리 먼저 진행을 해요. 오늘 선배님이 안 오시는 건 아니고 언제 오실지 모르겠고 안 물어보고 우리 유수연 기자님이 너무 청산 유수처럼 완벽하게 대답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바로 이 진행을 해도 됩니다. 어떤 사연이냐면요. 신체 한쪽에만 담이 올 수 있나요? 물어보셨는데 자, 최근 갑자기 오른쪽 어깨 뒤쪽, 오른쪽 목, 그리고 오른쪽 옆구리, 이게 광범위하네요. 오른쪽 부위가. 예,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정형외과에서 근육 이완제를 주사로 주입했지만 이틀 지나니까 또다시 통증이 엄습해왔습니다. 신체 오른쪽만 아픈 것이 걱정스럽기도 하고 다시 정형외과를 찾아야 할지 아니면 어느 병원을 찾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그리고 그냥 제 통증을 담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하셨어요. 흔히 이렇게 한쪽으로 통증이 오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해요. 담이?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자세를 이상하게 하고 잠이 든다든지 아니면 그 부위가 뭔가 근육이 약하다든지 어떻게 이거 막 잘못 들다가 한쪽만 딱 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되게 괴롭잖아요. 막 목 못 돌리고 막 너무 괴로운데 진짜 괴롭죠. 네네네. 근데 오른쪽 여기는 오른쪽, 여기는 왼쪽, 여기는 오른쪽 이런 경우는 잘 못 봤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되게 이상하거나 특이한 증상은 아니시고, 근데 걱정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한쪽은 괜찮은데 한쪽은 지금 아프시니까 그 근육 이완제 주사로 이제 괜찮아지셨던 것 같기는 한데 이틀 지나니까 다시 이렇게 엄습해왔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 보면 그 사이에는 아마 좀 괜찮아지신 걸로 봐서는. 근데 어쨌든 근육이나 신경 쪽으로 이상이 와서 이제 그쪽 근육이 어쨌든 아프셨던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는 이제 담이라고 표현을 하는 증상에 가까워 보이긴 하는데 제가 이제 조금 우려가 되는 거는 이 통증이 그냥 통증인지 아니면 저리면서 아픈 건지 이런 걸 좀 더 알았으면 좋겠고. 저림 증상이 있으면 왜 더 심각한 건가요? 이게 어디선가 뭔가 신경이 눌려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는 이제 흔히 이렇게 편측 한쪽으로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처음에 정형외과 가셨을 때 아무 검사를 안 받고 근육 이완제 주사만 맞으신 거라면 보통 이제 검사를 같이 해주시기는 하는데 그래서 어떤 신경이나 이런 게 눌릴 만한 그런 소인이 있는지
그런 경우 이제 저리면서 한쪽으로 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흔히 담이라고 하는 이 증상이 훨씬 흔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근육이완제 뭐 복용하거나 주사 드시고 진통제 드시고 이러면은 좀 찜질이나 뭐 물리치료 받고 이러면 좋아지시는 경우는 많기는 해요. 근데 또 재발을 또 자꾸 하는 게 평소에 자세가 저도 그런데 한쪽으로 막 이상하게 자세를 하거나 뭐 다리를 꼬거나 대부분 요즘 좀 한쪽으로 비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한쪽으로 힘이 쏠리면 그쪽에 아무래도 무리가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자세를 교정? 좀 잘 잡으시고 평소에 운동하시는 게 저도 잘 못하긴 하는데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균형 있게 이제 좀 근육이 발달을 하게 할 수 있고 힘이 좀 있어야 되니까. 균형에 좋은 운동이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은 사연을 보내신 게 9월 3일. 그러면 좀 막 급성기는 지나셨을 것 같긴 한데 괜찮아지셨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증상이 계속 되시면 정형외과도 이 영역이 맞아요. 정형외과, 신경외과, 뭐 통증의학과 이런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이제 이런 통증 질환을 보시는데 그런 과로 가셔갖고 계속 되시면은 검사 받아보시고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면 치료하시고 아니면 그냥 담 쪽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담이 오면 만약에 목 쪽으로 왔다. 네네네. 목과 어깨는 그래도 붙어 있는 부위니까 네네네. 괜찮은데 이거 뚝 떨어져 있는 옆구리 쪽도 아프다. 네네네. 이것도 담이 막 상체 전반적으로 한 번에 올 수도 있는 건가요? 흔하게는 좁게 오는 게 흔하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렇게 자세적인 문제나 그런 게 한쪽으로 완전 힘이 쏠리거나 어디 다치신 것 같지는 않긴 한데 어쨌든 그런 쪽으로 오다 보면 그렇게도 올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엄청 불편하시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막 한쪽으로 막 계속 이게 돌리는 게 안 되니까 제일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막 화장실 가는데 휴지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 이게 목을 돌려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일상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막 몸 전체를 돌려야 되고 이게 되게 불편했는데 어쨌든 조금 약으로 조절을 하시고 원인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네. 네네. 통증이 이제 담에 대한 통증 우리가 경험들이 다 있으니까 네. 요 통증이 아닌 네. 뭔가 조금 다른 신호나 증상들이 있는지도 한번 네, 살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요런 거 이제 담 걸렸을 때 보통 이제 그냥 민간요법 물리치료로는 막 찜질하고 무슨 반신욕하고 사우나하고 도움이 되긴 해요. 마사지 받고 따뜻한 거 도움 되나요? 어쨌든 근육이 조금 풀리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물리치료할 때 이렇게 적외선 치료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열이 가해지는 그런 치료랑 뭐 전기 자극 막 이런 걸 같이 해주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되기는 그래요. 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뭔가 적극적인 물리치료 받는 것도 맞아요, 조금 빨리 회복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유승현 기자님이 이제 본격 주제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제 직접 취재한 기사들이죠. 네네네. 어떤 내용들인가요? 이게 이제 다제내성균이라고 들어는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항생제 내성이라는 거는 알고 내성은 알겠어요. 내성. 내성이라는 게 이제 이걸 써도 우리 막 내성 생겼다고 이러잖아요. 써도 안 듣는 그런 균들이 이제 생기는 건데 실제로 약을 만약에 계속 먹게 되면 내성이 생기는 현상은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균도 진화를 하고 세균들도 뭐 세균뿐만이 아니라 바이러스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계속 항생제를 문제가 이제 적절하지 않게 이제 보통 적정한 용량, 딱 필요한 기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적절한 필요한 적시에 근데 이게 좀 안 되는 경우가 또 많고 하다 보니 어쨌든 그 균이 극복하려고 자기도 나름 살아남으려고 계속 거기에 내성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물리치는 항생제를 개발을 하면 또 거기에서 진화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균도 진화를 해왔는데 이게 저는 몰랐던 사실이었는데 이제 저희 감염내과 교수님이 이제 어디 기고하신 논문을 통해서 이제 좀 자세히 알게 된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항생제 다제내성균이라고 하는 거는 최소 3가지 이상의 항생제를 써도 잘 안 듣는 균을 말하는데 이제 그 균들의 이제 검출률이 되게 한 4배 정도 높아져. 그 중에서 좀 센. 우리나라가요? 우리나라에서. 2017년부터 5년간 그 통계를 봤더니 그러니까 다제내성균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이제 CR이라고 균 이름이 CR이에요. 그게 이제 장 안에 살고 있는 균인데
이제 되게 센 항생제에도 안 듣는 그런 균의 한 종류고 그게 2017년부터 한 4배 정도 증가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되게 놀라운 것은 여기에 제대로 듣는 항생제가 우리나라에 없어요.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보통은 이 자제 내성균이란 거에 감염이 되는 환자들이 어떤 환자들이냐면 저희가 이렇게 밖에 돌아다니고 이제 이런 지역 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하는 사람들한테는 감염이 안 되는 그런 균들인데 네? 이제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면 이제 거기서 의료기관 감염이라고 원내 감염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거기서 본 여러 가지 기구나 막 이런 거 손이나 의료진의 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감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취약한 사람들한테 감염이 되는 균이라고 보면 되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여기 쓸 수 있는 항생제가 그러니까 있기는 있는데 이게 이제 학회에서 외국 학회에서 지침을 마련을 해서 여기에 첫 번째로 잘 드는 항생제는 뭐다. 뭐 두 번째는 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순위를 정해놓으면 네. 보통은 그런 지침이 있으면 저희가 어떤 병이든 1순위에 해당하는 약들을 쓰게 되거든요. 네. 근데 얘에 대해서는 1순위로 쓸 수 있는 약이 우리나라엔 없어요. 네. 근데 이게 외국에는 어떻냐 봤더니 2016년, 2015년 미국이랑 유럽에서는 승인이 됐고 이미 80개 이상 국가에서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되게 의료가 좋다고 네. 다 생각하잖아요. 접근성도 네. 좋고 치료 성적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가 이제 알아봤더니 네. 이 약을 우리가 진짜 필요한 환자한테 쉽게 쓰려면 이제 급여가 돼야 되는데 보험. 우리 왜 감기로 진료 받으러 가면 몇천 원 내는데 사실 병원이 받는 돈은 이제 공단에서 또 주잖아요. 그 급여 부분만 이제 우리가 나머지 본인 부담금만 내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적은 돈으로 본인 부담금을 내고 나머지는 이제 보험을 통해서 커버를 받으면 이런 좀 센 균에 감염된 환자의 치료가 조금 더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급여 등재가 돼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제약회사에서 약을 개발을 하잖아요. 그럼 이 개발한 약을 이제 그 등재를 시키려면 여러 절차가 있어야 돼요.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효과가 정말 좋은지 그리고 이게 정말 우리 건강보험이라는 그 재정 안에서 좀 많은 그러니까 손해를 안 끼치고 이제 우리 환자들한테 처방할 수 있는지 이런 약값을 이제 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거든요. 네. 이제 뭐 심사평가원 이런 막 기관들을 통해서 또 이제 전문가들이 논의를 해서 이 약의 이 값이 적당한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뭐 제약회사나 이제 의료진이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조금 다른 나라 복지부도 인정을 한 바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그 약값이 조금 낮게 책정이 돼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약회사에서는 이 약을 다른 나라보다 뭔가 싸게 이렇게 했을 때 이득이 덜 되잖아요. 이익이.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제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우리가 도입해서 사용하기가 어렵다. 지금 이미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래서 아니 이게 조금 어떤 그런 의료진들이 계속 피력을 하고 해도 왜 안 되는 이유가 뭐인 것 같냐 여쭤봤더니 이게 환자 수가 여쭤봤더니라는 말씀 안 돼요. 네네. 당신은 국민을 대신해서 네.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질문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낮추고 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내가 어제도 저기 했는데 복지부 기자단 방에 여쭙다 하고 기자들이 여쭙다 하잖아요. 네. 국민을 낮추고 공무원을 높이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인데 국가가 고용한 사람에게 고용인은 국민을 낮추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마어마하게 금기시해야 되고 어마어마하게 국민을 대신해서 공무원과 그것과 일하는 자세는 기자가 묻는 건 그래요. 개인적으로 물으러 한 거예요. 그런 말도 쓰면 안 되고 그런 태도도 되면 안 되는데 내가 유승현 기자한테 계속 가르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도 그렇지만 이 2015년, 2016년에 했고 세계 80여 개국에서 쓰는 약이에요. 유승현 기자가 기사에도 표현했지만 이 약의 기존 약보다 사망률을 30% 이상 줄여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다제 내성 세균에 의한 사망자가 몇 명인지 통계는 없지만 이 7년 동안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사망이 30%죠. 그런데 세계 80여 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지껏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이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제약회사 물어가지고 제약회사 편? 복지부 물들어서 복지부 입장?
그런 태도는 아니에요. 일단 국민이 피해자예요. 그러면 뭐냐 길 가다가 죽은 사람 돌아와서 아이고 죽어도 싸세요. 국민 여러분 그냥 죽어도 싸세요. 예, 그 제약회사 파이저 있죠. 파이저 얘기 들어보니까 아유 그럴만 하고요. 복지부 얘기 들어보니까 그럴만 하네요. 국민 그냥 죽으세요. 이렇게 기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나름대로의 사정은 있지만 잘못한 거죠. 이건 뭐냐면 다른 나라 파이저 미국 다국적 제약회사가 80여 국의 파이저 본사가 있을 거예요. 한국 파이저만 우리나라에 런칭을 못한 거죠. 무능한 겁니다. 무능한 거예요. 다국적 제약회사 얘기는 그냥 복지부도 마찬가지죠. 다른 나라 80여 개국의 복지국가 그러니까 그 국가의 보건 당국들은 다 들여놔서 매년 다제 내성세균으로 죽는 사람의 30%를 줄이는데 우리는 안 줄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현상이에요, 현상. 네. 현상에 대해서 각각 입장과 입장인데 각각의 입장이 있겠지만 이 입장 때문에 누가 피해예요? 국민의 생명이 피해인 거예요. 거기서 그런 사람들에게 국민을 매년 30% 더 죽게 만든 원인의 당사자들에게 기자가 찾아가서 여쭙겠다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태도도. 예? 네. 거기서 마치 다국적 제약사가 아 우리나라만 안 되네 하고 그럼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썼어야죠. 대국민 설득이라든가 이런 걸 했어야죠. 아무 말 안 했잖아요. 처음 알았잖아요. 무려 몇 년 동안 7년이나 8년 동안이요. 미국이 2015년인가요? 예? 그러면 7년 이상 동안 우리 국민은 그냥 이것도 임상에서 서울대병원 교수님이 이제서야 논문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제기하니까 알려진 거잖아요. 네. 그걸 안 그랬으면 모르는 거예요. 계속 우리 국민의 30%가 더 사망할 일이에요. 그런 사안이 대단히 신중하고 대단히 시리어스하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이게. 네. 예? 그렇게 단순히 여쭙겠다라는 표현, 그렇게 웃고 이런 걸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 사람의 목숨이 달린 문제니까. 그래서 이게 또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궁금했던 게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들여오지 않는 거가 왜 항생제에 대해서 좀 유독 그런가 했더니 이제 환자 수가 많지 않은 문제. 그러니까 이게 뭐 큰 이슈가 되거나 그러지 않고 기본적으로 약간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한테 많이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무서운 거는 우리나라에서 연구를 했더니 이런 다제내성균으로 인한 사망률이 이제 이게 피 속에 퍼졌을 때 90일 안에 사망할 그런 위험을 측정을 네. 했더니 네. 30%에서 60% 정도 되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17년부터 거의 4배 정도 증가한 그 장내세균 내성 있는 장내세균의 사망률은 50% 정도 된다고 해요. 감염되면 어쨌든 위험하다 이거네요. 네. 그리고 지금 쓸 수 있는 우리나라에 쓸 수 있는 약이 있긴 한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순위 그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쓰면 이제 신장 독성이 있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신장 수치가 높아지면 이거를 또 쓸 수가 없고 약간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버님이 이 균에 감염돼 갖고 돌아가신 분을 만나게 됐어요. 네. 그랬더니 이 아버님이 오랫동안 신장 투석 받으시고 이제 하지를 잘 못 쓰셔서 거동이 불편하셔서 요양병원에 되게 오래 입원해 계셨는데 열이 나고 계속 그래서 검사하고는 안 나오다가 나중에 이게 나왔다고 통보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갑자기 병원에서 그 병원이 이제 어떤 병원 안에 요양병원이 있는 병원이었는데 그 병원에서 수석 환자들 이렇게 혈관 수술을 해놓거든요. 그쪽으로 바늘을 꽂으려고. 네. 근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으니 다른 병원에 가서 좀 치료를 받아야겠다 해서 퇴원이 됐대요. 그 균을 가진 상태로 며칠 네. 있다가. 그래서 다른 병원 가서 이제 거기서는 뭐 협력병원이라고 해서 보냈더니 이제 거기서 수술을 했는데 네. 이제 수술하고 나서 다시 이제 원래 계시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했더니 CRE 환자라고 안 받아주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거기서 데인데도요? 감염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찾아서 막 어디에 입원을 시켜야 하나. 근데 사실 또 이거는 좀 뒷이야기긴 한데 원래 있었던 병원에서도 그걸 수술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더 반대쪽 입장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CR이라고 안 받아주는 이유는 뭐예요? 네. 지금 이 다제 내성세균을 받는 요양병원은 별도의 이제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요. 아주 까다롭진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걸 신청한 데서는 옮길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병원은 못 받는 거는 그걸 허가를 못 받은 병원이겠죠.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CRE가 나온 줄 몰랐으니까
그냥 있다가 그다음에 CRE가 나온 걸 확인하면 지금 받을 수가 없게 됐어요. 지금 이 다제 내성세균은 요양병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오래전부터 있어왔기 때문에 이 다제 내성세균을 중간에 이제 대학병원이 어쨌든 뭐 세균을 잘 감당하니까 대학병원이 관리하에 그렇게 이제 어떤 지도하에 어떤 요양병원을 지정해 놓고 다제 내성세균을 받아달라 이렇게 협력을 맺어두는 병원도 있는데 네. 아무튼 지금 별도의 다제 내성세균이 확인된 환자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병원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그 다음의 문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다제 내성세균은 어떠냐면 항생제가 나온 이후로 계속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약도 원래는 다제 내성세균에 잘 듣는 신약이에요. 네. 그런데 이 신약에 또 그 내성세균이 또 내성을 보이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신약이 나오면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개발을 해내야겠네요.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 비슷하다 생각했어요. 알파, 베타, 네. 델타, 오미크론 했는데 오미크론에서 BA2, BA4, BA5 이렇게 돼서 계속 기존에 있는 항체들을 계속 변한 것처럼 똑같이 끊임없는 싸움인데 어쨌든 끊임없는 싸움이지만 초기에 적절히 싸워야 되고 실은 이쪽에서 관계하신 분들은 7년 지났는데 이제 와서 뭘 그러냐. 방치국가인가요? 방치되는 신약이 거고 개발된 지 7년? 네. 개발된 거는 더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에서 사용된 지 네. 7년이고 이미 세계 80여 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관심이 없는 건 누구도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그래도 감사한 건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문제를 제기해 주셨죠. 네. 제가 취재하면서 정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오히려 불합리를 덮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겨내기가 더 어려워요. 그것도 아이들의 목숨이 걸린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의 애들의 문제는 지금도 전혀 아예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일단 이거는 제가 계속 후속 취재를 할 텐데. 그러니까 그 발병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라는 뜻인가요? 원래 그랬죠. 네. 우리 OECD 헬스 데이터 중에서 전반적으로 매우 좋습니다. 그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좋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살짝 좋고요. 암 치료 성공률 거의 세계 최고입니다. 비용 가장 낮고요. 성적 최고인 어마어마한 국가입니다. 나머지 뇌졸중 무슨 수술 이런 것들 하는 거 되게 좋은데요. 우리가 나쁜 게 두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자살률하고요. 재난적 의료비입니다. 재난적 의료비는 뭐라고 하면 병원비가 나의 소득의 1년에 40%가 넘는 거래요. 네. 그럼 의료비 때문에 소득의 40%가 병원비로 나가면 그 가정은 파탄나요. 이 비율이 우리나라 OECD 중에서 1위 아니면 2위인가 그래요. 되게 높아요. 이건 어떠한 거냐면 우리나라가 GDP 대비 의료비를 지출하는 거는 OECD보다 낮아요. 네. 평균보다. 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버는 돈보다 의료비에 내는 거는 별로 비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부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 수가로 다 통제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무상의료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무상의료는 없습니다. 영국은 병원에 갈 때 돈은 안 내요. 네. 하지만 영국 국민이 미리 내요. 네. 미리 세금이든 건강보험공단이든 미리 냅니다. 그 돈을 합치면 우리나라 국민이 GDP 대비 내는 돈보다 영국 국민이 GDP 대비 내는 돈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건강보험의 수십조의 돈은 국가 돈이 아닙니다. 국민들 돈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의 적용이라는 말을 써야지 건강보험 혜택은 말이야.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적용받는 건데 누가 혜택입니까? 이걸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이 많이 헷갈리도록 마치 자기 돈인 양 혜택이라는 말을 쓰고 생각 없는 기자님들이 많이 받아 쓰시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내고 내 돈 우리가 서로 걷어서 우리 돈 내고 우리끼리 쓰는데 그게 왜 혜택입니까? 예? 이거는 적용입니다. 무상 혜택이란 말은 전혀 쓸 수 없는 말이네요. 그렇죠. 네.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세금으로 사오는 건 무료 아닙니다. 그 제약사로한테 공짜로 받아오거나 정치인들이 아니면 그 공무원들이 공짜로 받아오면 무료죠. 본인들이 능력을 발휘해서.
근데 전부 다 우리 세금 주고 산 겁니다. 무료 아닙니다. 네. 예? 우리가 미리 세금으로 우리가 걷어놓은 돈으로 사고 만약 개개인이 갈 때만 돈을 안 내는 거예요. 이건 무료가 아닙니다. 미리 내는 개념인데요. 네. 자, 여기서 뭐냐면 재난적 의료비는 어디서 많이 발생하냐면 큰 돈이 드는 그 질환인데 중증질환? 그렇죠. 중증 질환의 중에서도 네. 큰 돈이 드는 병은 대부분 환자가 적어요. 이런 환자들 그러니까 이 척수성 근위축증 무슨 뭐 암 환자의 어떤 효과는 좋은데 신약 이런 것들은 적용 대상자가 적을 수밖에 없고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집을 팔아서라도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재난적 의료비가 높은 거예요. 네. 그 대신 우리나라가 많은 건 뭐냐? 가벼운 질환에 검사비의 보험 적용 되게 많아요. 제가 일례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감기 진료비가 한 해에 1조 7천억입니다. 네. 그리고 MRI, CT의 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이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감기는 2천만 명의 환자가 적용이 돼요. 네. 2천만 명. 척수성 근위축증은 한 해에 17명이에요. 표를 생각한다면 네. 2천만 명을 노리겠습니까? 17명을 노리겠습니까? 당연히 2천만 명. 당연히 네. 공약에 안 나와요. 제가 네. 지난번 대선 공약할 때 이랬어요. 왜 5억짜리 백혈병 치료제 치료율 82%가 우리나라에 보험 적용이 안 되고 있는 이유. 이건 환자가 몇십 명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당시 우리 어떤 공약 나왔습니까? 탈모 공약하고 당뇨병 공약 나왔습니다. 탈모는 뭐 1,000만 명이고요. 당뇨병도 600만 명이거든요. 네. 많은 사람의 표를 얻을 수 있는 곳에 정치인들이 하고 거기에 부하 내동하는 의사들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물론 당뇨병은 뭐 탈모와 달리 보험 적용을 논할 수밖에 논해도 충분한 병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당뇨병을 오늘 들고 나왔는데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우리에게 더 급한 건 재난적 의료비를 머금는 그 약이 있으면 살고 그 약을 안 받으면 죽는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팔아 살 수밖에 없는 그 비중이 너무 높다. 저는 계속 그렇죠. 제가 골다공증 치료제 저희 어머니 뭐 한 달에 15만 원 내는 거는 저 정도 소득이면 보험 적용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가 드리고 SBS의 직원들은 전부 그러니까 소득 다 나오잖아요. 등급 나오죠. 등급으로 건보공단에서 우리 돈 거둘 때 소득에 따라 다 차등을 두거든요. 등급이 이미 다 나눠졌어요. 등급을 해서 뭐 3등급 정도는 15만 원은 내게 해라. 그 대신 그 돈으로 그 돈 몇백억 되면 척수성 근위축증 줘. 20억짜리 줘. 그다음에 암 환자의 이런 사람들 암 환자들 중에서 뭐 1억 2억 정도면 1, 2, 3등급의 이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한 50% 해주고요. 그 밑에 소득이 나쁜 사람은 100% 해주고 그렇게 하죠. 그게 지금 우리가 처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처한 문제는 자살률과 재난적 의료비입니다. 나머지는 다른 나라보다 너무 잘해요. 물론 이제 그러다 보니 필수 의료가 붕괴되는 그런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있지만 왜 이런데 이렇게 관심이 없느냐. 환자가 소수이고 은밀한 건 관심이 없느냐. 표가 안 되고 정치인이 관심 없으니까 정치인에게 잘 보여야 되는 공무원들이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실 대단히 화가 나는 문제고요. 저는 제가 어제도 한 공무원님과 통화를 30분 하다가 너무 화가 났는데 네. 공무원님들이 정말 저희도 뭐냐면 기자도 월급 받는 거에 우리는 사설 방송이라서 SBS가 공기업은 아니지만 공중파 국민이 준 전파를 사용해서 우리가 월급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국민에게 고용당한 사람이에요. 국민이 뭘 원하시는지 국민이 뭘 불편해하는지 계속 그게 숙명이에요. 아니면 이 직업 관둬야 되는데 공무원도는 저희보다 더 그래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그런 점이 아쉬워요. 아, 왜 그러세요? 그 기사 여러 번 났는데 뭐 얘기 안 되는데 뭐 이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 기사 쓰지 마세요. 어차피 뭐 얘기 안 될 뭐 이런 거 불편해요 괜히.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제가 기사를 봤는데 여러 기사를 봤는데 제대로 쓴 기사가 없어서 제가 직접 취재해야 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한번 봅시다. 아무튼 이 문제도 뭐 지금 유수경 기자가 발굴한 문제인데 발굴해서 갖고 왔는데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참 우리가 안 보는 사이에 뭔가가 하면 저절로 잘 되는 건 없구나. 그냥 관심이 없으면 아예 나 몰라. 아예 나 몰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가운데 우리 국민의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할머니는
이렇게 다른 나라보다 30% 더 돌아가 계시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네. 되게 그 정치 교묘한 게 막 우리 뭐 소외된 이웃이나 이런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것처럼 교묘하게 만들어 네. 말을 해놓고는 막상 들어가서 보면은 그게 아닌 경우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제가 정말로 실망한 어떤 의사가 있는데 기사들로 보면 어마어마 뭐 슈바이처 버금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구조를 들여다보면 딱 그 사람들의 맡고 있는 핵심 위치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얘기하죠. 당신이 뭔데 막아. 우리 국민이 결정하는데. 네. 우리 국민이 이 돈으로 400억, 500억으로 얘네들 써 하면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국민 돈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게 맞아요. 우리나라는 재난적 의료비가 많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써야 되는 거 자살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 말하려면 뭐 한두 끝도 없고 그래봤자 답이 안 나오지만 자살을 하나의 원인으로 보고 하나의 대책으로 하는 건 다 실패했습니다.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자살 문제에 대해서 난 누구도 막 뭐 터부시하거나 뭐 한다. 저는 정신과 의사 협회에도 개인적으로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의 사태는 누구도 책임을 못 진 거니까 누구도 다 떳떳하지 못해요. 제가 보기엔 다 열어놓고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네. 이 두 가지의 우리가 급선무로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의 측면으로 본다면 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어쨌든 안 보이는 곳 소수에서 목숨을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써야 되고요. 거기에는 다국적 제약사인 파이자와 여기에 그러니까 어쨌든 믿지고는 못 받는다는 다국적 제약사 뭐 이해는 돼요. 아무튼 우리 충분히 보건복지부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약가가 싸긴 하지만 파이자가 이윤을 못 내는 구조는 아니다. 충분히 이윤 낼 수 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는 파이자 이윤 자기네가 이윤을 더 많이 내기 위함이다. 라는 게 보건복지부고 파이자는 믿지는 못 판다. 상반된 게 어쨌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뭐냐면 공개해야 돼. 이러면 투명하게 까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뭐 안 낮은데 저런지 정말 낮게 측정된 건지 그런 거? 비공개하는데요. 비공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뭐 그냥 죽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 때 비공개예요. 우리 국민들이 죽어나가는데 뭘 비공개입니까? 예? 근데 복지부의 또 설명은 네. 이게 어쨌든 급여에 등재가 돼서 사용이 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계속 사용이 되고 판매가 되면 제약회사는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안정적으로 계속 판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어쨌든 또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환자 수가 많진 않지만 계속 나가는 돈이 그러니까 공단 입장에서는 증가할 거기 때문에 이게 약간 또 부담인 것 같은 그런 변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뭐 말은 돼요. 각자가 아니 건보공단 돈 국민 돈 아끼겠다는 거고 파이자는 믿지고는 못 판다는 건데 그 결과가 안 들어와서 우리 국민이 해마다 30% 더 우리 국민이 죽는다는 게 팩트예요. 예? 각자의 입장인데 우리 근데 국민이 죽어나가는 이 판국의 각자의 입장이 뭐가 중요해요? 근데 이게 7년이나 지난 상태에서 각자의 입장이 조정이 안 되고 있다는 거는 시도조차 안 했다고 봐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도를 하고 빠그러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약간 계속 이게 반복이 돼서 의지가 너무 약한데요, 이 정도면? 그래서 이제 어떤 내성균에 대한 또 다른 이 언급했던 약 말고 이게 이제 아마 급여 등재가 될 게 얼마 안 남은 약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곧 급여로 나올 수 있는 약이 이거 말고 하나 있긴 한데 이제 그 여태까지 왜 이렇게 됐냐 했더니 복지부나 뭐 이렇게 심평원이나 이렇게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 약이 정말 옛날 약에 비해서 효과가 있고 비용을 비교했을 때 이득이 비용 효과성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있느냐 평가를 할 때 굉장히 오래된 약과 이 약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 약은 당연히 비싼데 근데 이 약은 옛날에 개발된 약이고 좀 싸잖아요. 근데 이거에 비해서 이게 가격에 비해 효과가 월등히 높지 않다 하면 빠그러지고 약간 이런 또 측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 평가 자체를 조금 생략을 하고 간소화시키는 과정을 이번에 거쳐서 이제 다른 약이 등재가 될 거라고. 경제성 평가가 얼마나 우수하게 됐는지도 따져봐야 돼요. 네. 대부분의 무슨 어디 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그렇게 수준이 높지 않아요. 그리고 그 주장이 맞다면 그 연구가 맞다면 세계 80여 개국이 보건당국이 바보라는 거고 미국과 유럽은
바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항생제에 대해서는 저 박사라는 항생제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를 생략을 했대요 이번에는. 그래서 아니 경제성 평가든 뭐든 간에 그들만의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내가 유승희 기자한테 계속 얘기하지만 그런 현학적 텀에 현혹되지 말아요. 예. 항상 그렇게 뭐 경제성 평가에 뭐다 그러는데 뭐냐면 이게 얼마가 들면 우리 국민 얼마가 살려. 정말 철저하게 국민의 입장으로 살아. 아 됐어. 누가 니네한테 그거에 가격 대비 돈 따지래. 사람 죽는데 누가 돈 따지래. 예? 이게 국민의 입장이에요. 기자는 이 국민의 입장으로 가는 거지. 거기서 그들의 논리를 따라서 뭐 경제성 평가니 뭐니 예? 누가 그딴 거라고 그 사람들한테 돈 줬어요. 지금 우리 국민이 그런 거 뭐 100만 원, 200만 원 아끼자고 사람 죽어나가는 거를 우리 국민이 지금 그 정도 수준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른 나라가 이거는 그냥 안 봐도 미국과 유럽이 했고 80여 개국 했으면 우리나라만 지금 세계 80위 안에도 못 든 거 아니에요. 무슨 경제성 평가고 뭐예요. 그거는 뭐냐면 샅샅이 뒤져가지고 그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예를 들면 그게 진짜면 미국이나 유럽의 이런 경제성 평가에서 거기에 들어온 나라에게 허구겠죠. 뭔가 모든 게 잘못됐겠죠. 우리나라만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게 청정 국가라든가.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그들의 논리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돼요. 늘.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을 이 생긴 문제 왜 사람들이 더 죽어 나가느냐의 현장에 계셔서 이 사람들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이걸로 가니까. 그러면 뭐냐면 경제성 평가했더니 그냥 우리 국민 죽어도 돼요. 이게 결론인 거예요. 네. 생명이 우리 국민 돈으로 일이니까. 우리 국민 돈으로 누가 지들 맘대로 경제성 평가를 그따위로 하래요. 예? 그 사람들의 이유를 들어서 당신들의 이유가 정말로 그럴 만한지 안 한지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정말로 사람들의 생명을 이렇게 할 만큼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명과는 또 다른 얘기가 뭐냐면 좋아. 이 사람들 이 돈으로 이 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밖에 없었어. 이 근거를 대면 거느끄덕이질만 하죠. 아마 그런 상황이 오면 아마 못 살았을 때는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0명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쌀은 얼마 없으면 이 쌀 갖고 누구를 더 많이 살릴까 그런 시기가 분명히 우리나라에 있었을 건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이 들어지고 만에 하나 그런 저간의 사정이 있다. 그러면 건꼬덕여지죠. 그런 근거가 있으면 이건 어쩔 수 없었네. 지금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고작 한간 무슨 경제성 평가니 뭐니 예? 그러면 들여다보지는 않지만 다른 나라는 미국과 유럽과 80여 개국은 경제성 평가라는 게 없을까요? 어쨌든 뭐 그들의 변명을 듣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게 이거는 생명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득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만 봤을 때는 우리나라 무슨 의료기술 뭐 선진국이나 했더니 전혀 뭐 후진국 수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분야에서는 상당히 저도 몰랐던 충격을 좀 받았고 아까 말씀드린 장내세균이 지금 4배 증가해서 2021년 작년에 거의 23,000건 정도. 이것도 갈수록 또 올라가는 추세네요. 2017년에는 5,700건 정도였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망률이 제대로 된 항생제를 못 썼던 우리나라에서는 50%까지 이제 높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10,000명 정도는 이제 돌아갔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라서 조금 더 좀 개선이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선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의 스탠스가 아니라요. 지금 10,000명 정도가 한 해 사망했으면 7년이면 7만 명이에요. 물론 7만 명이 다 저긴 아니겠지만 그거에 추산되는 사망자 수의 10분의 1로 칩시다. 7,000명이죠. 그냥 100분의 1로 칩시다. 700명이죠. 700명의 목숨과 관련된 거예요. 아주 100분의 1로 잡았을 때 학회에서 추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아이고 빨리 그냥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경제성 평가 안 하신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아유 파이자 아유 밑주고는 팔 수 없죠. 근데 왜 80여 개국에서는 밑주고 팔았을까? 뭐 했을까요? 네. 아이고 복지부 공무원님 우리 저기서 700명이 죽는 거 괜찮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사람이 죽어나는 거에서 그런 스탠스는 뭐냐면 피해자를
우롱한다고 느껴져. 기자가 그런 스탠스를 취하면. 무게를 알아야 되는 거야.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것의 무게를 알아야 돼요. 예. 특히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더 살릴 수 있는 생명을 못한 사람들은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한가하게 한가한 이런 목소리로 한가한 질문으로 특히 말했지만 여쭙겠습니다. 뭐 한다? 우리 국민이 사망했고 우리 국민이 고용한 우리 국민이 돈을 주고 고용해서 우리 국민들 생명 잘 살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데 여쭙겠습니다. 판사가 왜 명령하는지 아세요? 이런 사람들한테 판사가 국민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판사를 저기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만든 법과 판사가 동일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판사가 법이라고 생각하고 그 법을 국민이라고 생각해서 다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예? 국민이 제일 높아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전 법은 잘 모르지만. 근데 거기다가 국민이 그러니까 국민에 비하면 한참 낮은 사람에게 국민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여쭙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런 태도를 가지면 이 업을 하지 말아야 돼요. 예? 이 업은 그 업이니까. 네. 판사가 그렇게 하는데 저기 피고인이 막 하는 사람들의 제가 좀 여쭤볼게요. 안 하잖아요. 네. 국민이니까 본인이 국민을 대신한 물론 판사보다 더 높은 건 국민의 판사도 국민이 고용한 거예요. 국민이. 예. 아까 말씀드린 거는 항생제를 쓰면 또 내성이 생기고 균이 진화를 한다고 했는데 네.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항생제를 새로 개발해도 어차피 얘가 다음에 또 진화하면 내가 기존에 냈던 약이 무용지물이 되고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적극적이지가 않대요. 이걸 개발하는데 그래서 그럼 이 사람들 계속 균 나오는데 죽으면 어떡하나 했더니 미국에서는 그래서 국가에서 좀 서포트를 해서 이 항생제를 개발할 수 있게 하고 이제 뭐 그런 걸 좀 서포트를 해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거까지 바라는 거는 좀 네, 뭐 무리수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뭔가 국가적으로 아니, 물론 이제 그게 미국 파이저는 미국 회사잖아요. 이번에 모더나가 mRNA 백신한 것도 미국 NIH의 이런 지원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랬는데 일단은 그것도 뭐냐 변명이 안 되는 게 만약 이게 잘 되고 밑주고 팔면서도 막 손해가 나가지고 막 여기에 파이저가 파산을 나고 이랬다면 모르겠는데 우리 국민 좋아하는데 저런 변명은 그냥 한낱 변명이죠. 예? 미국은 미국 정부가 도와준다. 한국은 뭐하냐. 네?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일단은 뭐가 조금 다 파이저가 손해를 보면서도 하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우리가 이거 우리 너무했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해주고 하는데 얘네 그래도 뭐 이렇게 해서 막 우리 국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손해보고 이렇게 해서 뭐 망할 직전이면 이거 잘못이지. 그러면 우리가 이 얘기는 충분히 들어드려야 마땅하죠. 네. 예? 근데 이건 안 손해 날까봐 약을 들여놓지도 않고 한 회사가 할 말은 아니죠. 이건 회사가 한 말이 아니고요. 뭐? 이건 회사가 한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사가 한 말이 아니더라도 회사에 그렇게 해서 변명해줄 말은 아니죠. 예? 우리 국민에게 이러니까 회사 어여삐 봐주세요라고 할 말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소수의 이것에 네. 조금 더 현장에 계신 분들이 발굴을 해주셨으면 얘기를 계속 하면서 이렇게 논문으로 써주거나 그렇죠. 시키거나 사실 기자들도 이거 저희들도 책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7년 동안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의학 전문 기자라고 이제 발굴한 것도 좀 아쉽죠. 네. 그렇죠. 죄송하죠. 네. 이분들에게 죄송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드러내고 지금 우리나라 수준은 보자. 이게 정말로 우리가 쓸 수 없는 돈인지 있는지 니네가 자꾸 돈 아끼겠다고 하는데 하면 그래 해봐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더 정밀한 실력은 뭐냐면 다른 나라 비밀 공개한다라도 막 어쨌든 간에 알 수는 있거든요.
뭐 첫 버전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저기인지 아닌지 그래서 따져보자. 맞춰봐야죠. 따져봐야죠. 그리고 얼마인데 도대체. 그래서 할 말 없게 만든 다음에 그렇죠. 깨갱하면 이제 해결될 수 있게끔 만들어 보자 이런 그렇죠. 거죠. 이게 네. 선배님이 재난적 의료비 부분이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크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꽤나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시리즈처럼 묶어서 계속 보도를 하게 되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슈가 또 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는데 싶기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어떠냐면 하나하나가 너무 풀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리즈로 1, 2, 3라면 1을 하면 1에 해당되는 게 너무 많아요. 쉽게 설명이 안 돼. 그리고 이 1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이제 너무 소수니까 관심 안 갖고 거기에 이 소수해지만 비싼 약을 갖고 하는 여러 카르텔들이 딱 있고 그리고 사실 희소병 어린이들은요 어떠냐면 엄마 아빠가 그냥 박사예요. 그렇죠. 모든 논문 다 섭렵가지고 얼마나 그냥 알아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자료 있어요. 바로 나와요. 어머나.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들이 이렇게 절박하게 간절하세요. 하는데도 안 되는 데는 그 뭔가를 둘러싼 이상한 구조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리즈로 묶어서 해야겠는데 첫 번째부터 막히는 거예요. 딱 취재를 하면 너무 답답하고. 약간 그런 질환들이 뭐가 있는지만 이게 개수로만으로도 좀 일단은 나열을 1단계로 나열을 좀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거는 저희가 그 재난 의료비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은 불편한 얘기지만 자살이라는 것을 정신과 의사에게서는 쓰지 말라 그래요. 네. 그래서 뭐 극단적 선택이라고 하는데 네. 극단적 선택도 사실 그분들은 선택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20, 30년간 OECD 국가 중에서 세계 1위 아니면 2위였는데 그러면 저는 그냥 자살에 있는 그대로 그냥 다 펼쳐놓고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와 뭐 이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장 안 좋은 게 두 개니까 네. 재난적 의료비하고 자살 문제는 그렇게 좀 다뤄보고 싶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확 다 얹어서 다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에게 우리 이런 상태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것.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되게 뭐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살이란 부분도 참 어렵죠. 이게 노출해야 되는 문제지만 노출을 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도 똑같이 크니까요. 예. 이런 얘기는 하면 할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좀 많이 알려질 수 있고 하니까 해결이 또 돼야 되니까요. 네. 아무튼 오늘 유승현 기자가 또, 잘 발굴한 기사를 잘 발굴은 해왔고 아니야. 방송인 기자의 정신과 자세 이런 것도 함께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강연의 시간도 가졌던 것 같아요. 네. 좀 파이팅 넘치게 참 하시는데 어떤 느낌인지는 아는데 유승현 기자님이 아직 익숙치가 않아 보니까 표현 방식이 네. 좀 파이팅 있어야 돼요. 욕을 한 몇 번 해요 속으로. 알겠습니다. 네. 자.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네네네. 건강하게. 명절이에요 또. 금세 추석 명절이 또 왔네요. 함께 즐거운 시간. 항상 이제 따라오는 수식어 있잖아요. 풍성한 명절 보내셔야죠. 네. 마음이 풍성한. 네. SBS 보이스 뉴스 @gmail.com으로 또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상담해 드릴게요. 우리 명절 지나고 보면 되는 거죠? 다음 주에 뵐 수 있겠네요. 그죠? 네. 또 못 보면 안 되니까. 2주간 못 봐가지고 보고 맞아요. 싶었거든요. 저도요. 네. 근데 지난주께 청취율이 제일 높게 나왔다고? 진짜로? 진짜로? 남주현 효과네. 그러니까 조동찬도 효과가 없는 거였어. 알겠습니다. 자, 명절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건강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